안녕하십니까. 비대면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체적 교육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생 여러분들은 자동차 전공에 처음 입문하는 그런 학생으로서 자동차 세시 교과도 생소하고 거기다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용어조차도 생소하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빨리 대면 학습이 이루어지길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시 학습은 수동 변속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본시 학습은 자동 변속 장치 학습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의 어떤 구조적인 면보다 특징적인 면, 다시 말해서 수동과 자동 변속기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우선 비교해서 학습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 비교 사항이 지금 19개인데요. 시간 관계상 전부 비교할 수는 없고 주로 특징적인 그런 비교 사항을 선택을 해서 비교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어 변속은 자동 변속기는 자동으로 되고 수동은 수동으로 되는 것은 여러분 알죠. 자, 현재 우리나라의 그 자동과 수동의 시장 점유율은 96대 4입니다. 자동이 압도적으로 96%에 해당이 되고 수동이 4%의 미미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과로 보면은 그럼 수동 변속기는 사장시켜야 되지 않느냐? 전혀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자,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수동 변속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 변속기가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특유의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자,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크러치 페달은 자동은 없고 그 다음에 수동 변속기는 있죠. 자, 운전성을 보면은 자동은 비교적 이제 조작이 쉽지만 수동 변속기는 높은 숙련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의 스킬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평가를 해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치 자동 변속기는 조작이 용이하고 또 크러치 조작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좀 편리하죠. 자, 초기 구동력 한번 볼까요? 자, 자동 변속기는 저속 쪽의 구동력이 크기 때문에 경사로 출발이 용이하고 또 최대 그 등판 능력, 그러니까 언덕길을 올라가는 능력이 크죠. 반면에 수동 변속기는 경사로 출발이 특히 수동 변속기 조작에 운전에 미숙한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구동계통의 완충작용은 자동 변속기는 그 유체를 매개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체는 다시 말해서 자동 변속기 코일은 어떤 쿠션, 완충 기능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수동은 크러치 카바네에서 그 스프링에 의해서 완충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체에 의해서 완충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완충 작용이 좀 덜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엔진 정지 스톨이죠. STALL. 자, 자동 변속기는 이 스톨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이제 강점인데요. 다시 말해서 기어 변속 중에 엔진 스톨을 감소해서 안전 운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조작이 미숙한 남녀노소의 운전자도 운전이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수동 변속기 차량은 크러치 조작을 특히 숙련이 안 돼 있으면 이 스톨 현상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가감속 충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충격은 아까 얘기했지만 유체를 자동 변속기는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동 변속기는 스프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가감속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연비인데요. 연비는 수동 변속기 비해서 자동 변속기가 한 10% 정도, 많게는 한 15% 정도 증가합니다. 이것은 엔진의 토크를 자동 변속기 오일, 유체를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의 연료 소비율이 수동보다 많다는 겁니다. 자, 가격은 동종의 차종에서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한 100만 원 정도 비싸고 자동이, 그 다음에 수동이 좀 저렴하죠. 중량은 당연히 무겁고 자동 변속기가, 그 다음에 수동 변속기는 가볍죠. 자, 고장시 원인 규명인데 나중에 여러분 자동 변속기를 분해하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하기도 어렵고, 수동은 비교적 용이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변속기에서 소음이 난다든지 또는 변속기 내부에 어떤 결함을 분석할 때 좀 쉽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관심사가 바로 이제 급발진입니다. 자, 급발진은 대개 아직까지 우리 사례를 보면은 명확한 원인 규명은 안 됐습니다만은 주로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빈번히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수동 변속기 차량은 현재 급발진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의 장점일 수 있고요. 자, 정비성은 기술적인 지식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 자동 변속기 차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 수가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수동에 비해서는 비교적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음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크러치 조작을 정확히 해도 제대로 동력의 전달이 안 된다든지, 비교적 고장이 좀 간단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소음 수준은 굉장히 유체로 동력 전달하는 자동 변속기 차량이 당연히 낮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어 변속에 의해서, 크러치 조작에 의해서 동력의 전달을 차단하는 수동 변속기 차량이 좀 높은 편이겠죠. 자, 여기 지금 비교사항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엔진 브레이크 효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엔진 브레이크 효과는 별도의 브레이크를 우리 후트 브레이크나 그 핸드 브레이크처럼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엔진의 회전 저항을 이용해서 자동차 속도를 떨어뜨려 제동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주행 중에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엔진과 변속기에 의해서 작동되는 제동 효과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효과는 수동 변속기가 좋고 자동 변속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히 자동 변속기가 내리막길에서 부하 감소로 인한 체인지업으로 브레이크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리프 또는 크리핑 현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소한 용어인데 수동에는 이 크리핑 현상이 없어요. 자, 어떤 현상이냐면은 자, 자동 변속기 장착 차량에서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에 진행하기 위해서 드라이브에 변속 레버를 선택을 하고 자, 가속 페달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평지입니다만은 자, 자동차는 일정 속도로 주행을 합니다. 물론 운전 감흥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유체로 동력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동 변속기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수동 변속기하고 자동 변속기의 구조적인 면이 아니라 특징적인 면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그냥 앞으로 자동 변속기 학습이 끝날 때까지 수시로 여러분이 다시 학습 내용을 복습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자동 변속 장치의 학습에 입문하기 전에 수동과 자동 변속기의 차이가 이런 특징적인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구조적인 차이는 우리가 자동 변속기 학습을 진행하면서 한번 수동과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 변속기를 한번 분류를 해보죠. 자, 우선 세미오토 반자동 변속기. 자, 오토크러치 차량이라고도 하며 이제 수동 변속기에 추측하고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 기능을 결합한 그런 변속기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일명 DCT죠. 듀얼 크러치 트랜스미션. 그래서 신속하고 변속이 그 다음에 동력 손실이 감소된다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자동 변속기인데요. 특히 여러분이 아다시피 그 포르쉐의 PDK나 폭스바겐의 DSG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DCT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차종은 르노 삼성의 SM5 그 다음에 아토스 차량에 처음 이 변속기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7단 트랜스미션에 물론 DCT죠. 차종을 앞으로 출시할 그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자동 변속기는 주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학습할 그런 변속기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토컨버터나 마찰크러치, 유성기어 장치를 겸비한 그런 자동차입니다. 이게 풀 AT, 오토 트랜스미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CVT.
자, 장점은 뭐 변속 시 쇼크를 줄일 수 있고 연비가 향상되고 가속 성능이 향상되고 변속 효율이 한 20% 정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변속기입니다. 뭐 좋은 점은 다 들어갔네요. 다 가지고 있네요. 그다음에 단점은 이제 원십식 크러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벨트를 이용해서 그 동력 전달을 이루다 보니까 벨트의 내구성이 문제가 좀 되고 있죠. 현재 쉐보레의 스파크, 뭐 전기 자동차죠. 그다음에 마티즈, 르노 삼성의 뭐 SM3, SM5 이런 것이 대표하는 차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백, 이거는 현대차, 앞에 H가 현대예요. 현대 약자입니다. 자동차가 독자 기술 개발에 신기술의 집합체로 4단에서 5단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EF 소나타, 그랜저 XG 이후에 2.0의 그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승용차에 적용을 하고 있죠. 특징은 뭐 연비 향상, 폭넓은 변속비 선택 가능, 가속 성능 향상, 뭐 이런 좋은 점은, 좋은 특징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대자동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변속기 구조는 여러분 대면 학습 때 실무를 가지고 입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다시 한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변속기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엔진과 동력 전달 장치를 단속하는 장치, 유체 크러치, 토 컨버터. 일단 명칭만 기억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구성 요소라든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계속 이제 학습이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감속이나 역전, 후진이죠. 위한 장치인데 특히 플라나타리 기어, 유성 기어 장치가 있어서 자동 변속기에서는 후진이 가능합니다. 이 수동 변속기에서는 스틱을 체인지 레버를 리버스 백기어에 집어넣으면은 기어 선택에 의해서 이제 후진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유체로 동력 전달을 하는 그런 자동 변속기에서는 별도의 후진을 위한 그런 유성기어 장치를 적용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진을 위해서 특별하게 필요한 장치가 유성기어 장치고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변속을 하는 자동 조정 장치. 대개 자동차 주행 속도의 자동적 조절을 위해서 변속기 내부에 유압으로 작동시키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있는 뭐 오일 펌프나 서브 밴드 브레이크, 제어 밸브, 뭐 아직까지는 여러분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습니다. 자, 동력 전달 장치 부분도 여러분 부품의 명칭이 구조 장치나 그 기능에 대해 작동에 대해서 아직 그 학습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전부가 생소한 그 용어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세시 과목을 처음 배우면서 수많이 나오는 그 새로 접하는 용어 때문에 굉장히 그 머리가 쥐가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거의 별다른 그 희한한 명칭이 다 있네. 명칭을 사용하네.
궁금하게 생각만 하고 우리가 자동변속기 학습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머리에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크모터 3요소로 되어 있죠. 펌프, 터빈, 스테이터. 그래서 유체 크러치에서는 여러분 토크 변환이 안 생겨요. 컨버터라는 얘기는 변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전력을 토크를 변환시키는 것 3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핵심이 스테이터 때문에 유체 크러치에서 1대1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토크를 이 스테이터의 작용에 의해서 토크 컨버터를 해서 2 내지 3대1로 이렇게 토크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야 뭐 등판 주행할 때나 발진할 때나 또는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주행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작동기구는 크러치하고 브레이크로 나누고요. 크러치는 뭐 어떤 필요에 따라서 목과 모의 단속, 동력을 끊고 연결하고. 자, 브레이크는 우리 킥다운이나 서버나 후진 브레이크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전진해서 만약에 후진 주행을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전진에 작동하는 부품들이 일단은 기능을 멈춰야죠. 끊어주고 브레이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후진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작동을 함으로써 이제 후진이 이루어지듯이 브레이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유선기호 장치는 아까 얘기했지만 후진을 위해서 필요한 장치다. 대개 기호의 그 전동 장치로 어떤 태양의 주위를 도는 그 유성의 운동과 흡사하다 해가지고 유사하다 해서 이제 거기서 명칭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선기어, 유성기어, 링기어, 유성기어, 캐리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유압체 여부는 이와 같은 센서. 그 다음에 전자제어기구는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센서. 여러분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인 동력을,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기구에 속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체 크러치. 자, 자동 변속기에서 우리가 연비가 안 좋은 이유는 바로 유체를 동력의 전달 매체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정답이라면은 유체 크러치, 유체를 사용함으로써 자동 변속기 오일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결코 유체가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겠죠. 유체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충돌 때문에 동력의 손실이 이루어진다든지. 자, 유체 크러치는 펌프하고 터빈 이렇게 2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이드링은 유체가 펌프에서 터빈으로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충돌이 생기겠죠. 그 충돌을 생기면은 동력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이드링이라는 걸 설치해서 그 펌프에서 배출되는 오일, 그 다음에 터빈에 전달하고 다시 펌프로 컴백하는 그런 유체의 충돌을 막아서 동력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가이드링. 자, 그 다음 특성은 뭐 이런 것이 있죠. 펌프와 터빈의 속도가 같을 때 전달 토크가 0이다. 그래서 유체 크러치는 아까 얘기했지만 토크 변환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상시 1대1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펌프의 동력이 터빈으로 전달되면
이론적으로는 100% 전달 효율이 되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충돌 손실 때문에 한 98% 정도가 전달 효율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토리 포인트는 나중에 여러분 유체 클러치하고 토 컨버터의 그 성능 곡선 비교를 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스토리 포인트는 최대 토크가 발생되는 그런 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일의 구비 조건. 자, 우선 유체가 동력의 전달 매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선 점도가 낮아야 되고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점도는 액체 흐름의 저항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끈끈한 정도예요. 그 다음에 비중은 커야 되겠고 착화점은 낮을 게 아니라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일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내산성이 커야 되고 또 유성이 좋아야 되겠죠. 나쁘면 안 되죠. B점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유리하고 융점 역시, 녹는점 역시 낮은 것이 유리합니다. 자, 윤활성은 물론 유체의 기능을 원만하게 하려면 큰 것이 유리하겠죠. 자, 오일의 구비 조건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교수님 일방적으로 지금 수업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튼 하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수업이 좀 됐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빨리 대면 학습에서 여러분 잘생긴 얼굴도 좀 같이 대면하면서 학습 효율을 좀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